시장이 어렵지만은 아마 선구자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부산, 특히 일기 신도시격에 해당되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혼탁한데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시장의 구성원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일단은 부정적인 견해들도 되게 많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미래를 노력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주택의 신축을 선점하려는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점 속도, 일산 강촌 백마 주민공청의 개최라고 했는데요. 지금 강촌 1, 2라든지 백마 1, 2가 통합 재건축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가 중대형 평수가 있어서 대지지분들이 꽤 많은 아파트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급이라는 건요. 그 공급 물량이라는 거는 꾸준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어려워지면요. 공급 물량이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개발을 안 하니까는 개발해봤자 분양이 안 될 걸로 아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시공사 측에서는 이거를 이제 공사를 안 하려고 하겠죠. 거꾸로 상승일 때는 막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열심히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뭐 땅도 매입해 가지고 건물도 짓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락 국면에 가면서 미분양이 생기거든요. 미분양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근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뭔가 공급할 수 있는 노력과 여지들이 필요한데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신촌에 이제 여기는 집단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백마 1, 2단지나 강촌 1, 2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부산 부산 사람들하고 이제 저도 부산 사람이지만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부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노인과 바다 그다음에 부산의 인구 소멸 속도 뭐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얘기한 게 부산은 항상 바닷가 라인을 주목해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점적으로 뭐 강서구라든지 뭐 북항이라든지 일부 지역들 뭐 그런 지역들은 나쁘지 않다고 늘 얘기를 했고 특히 일기 신도시격에 해당되는 부산 좌동에 있는 신시가지 부산 좌동에 있는 신시가지 거기가 이제 일기 신도시급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운대 상록 아파트가 이제 포스코가 이제 이거 뭐 수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아마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지역에 오래된 기반 시설이 잘 된 도시에는요. 진짜 절실한 게 뭐냐면 신축입니다. 신축. 만약에 해운대에 이 좌동에 사람들이 좀 여기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이 좌동에 새 아파트가 생기면요. 이 상록 아파트 가격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이걸 보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데다 많아지겠죠. 저는 상록에 조예가 깊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노가다를 뛴데 그러니까 노가다 공사판에 들어간 데가 이 상록 아파트입니다. 상록 아파트를 공사할 때 제가 여기에서 노가다를 뛰었죠. 공사판에서 일을 한 기억이 있는데 처음 한 노가다판입니다. 그래서 좀 조예가 깊은데 여기가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 추이도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이제 선두자가 되면은 주변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축을 선점하는 거 이런 구축이 많고 인프라가 좋은 데서 신축을 선점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용기도 필요하지만은 좋은 선례가 될 거고 아마 선구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상록이 입지는 뭐 그 위에 더 좋은 아파트 뭐 두산이라든지 뭐 벽산이라든지 뭐 몇몇 아파트들이 더 좋은 아파트들이 있지만은 걔보다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신축이 되면은 그 입지가 더 좋은 데보다 가격들은 더 올라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이 혼탁한 시장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신탁 방식을 조금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재건축으로 예를 들면 안전진단 하고 그다음에 정비사업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위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쭉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이 지체가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신탁 방식은 내가 전문성이 있는데 맡기는 겁니다. 신탁사가 이제 시행사로 이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 지정된 데서 그 막대한 비용으로 탄탄한 자금력으로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는데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그런 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신탁 방식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곽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둔촌 주공이 되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탁 방법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조합들이. 근데 이제 조합 방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의견도 수렴을 많이 하고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 고민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장점들이 될 수 있겠지만은 단점은 이제 전문성들이 좀 없기 때문에 조합장을 잘못 만나면은 어려움이 있고 의견 수렴도 충돌로 사업이 지연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조합 소수의 임원들의 비리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신탁은 일단은 장점은 자금력, 그다음에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활성화하긴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근데 단점은 신탁 방식은 비용이 지불됩니다. 신탁 수수료가 꽤 많습니다. 이걸 부담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합원의 의견 수렴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지역이나 물건이나 입지별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신탁은 시간을 조금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거를 따지고 전문성을 따진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어떤 활로로 이런 신탁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제 가격 경쟁으로 생존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등포의 지금의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요게 이제 분양을 하는데 시세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보다 가격들을 낮게 나와서 거래가 되게 하려는 생존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혼탁하니까는 그 혼탁한 데에서 생존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주거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이제 조합이라든지 정비 사업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분양의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이제 가격 경쟁력을 이기려는 사람들 그리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있습니다. 지금 공공 정비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제외를 하겠다. 사업성 높여서 재개발 속도를 내겠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은 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래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말이 많았지만은 그 이전에는 공공 택지에는 분상제를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제외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외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공공택지도 건설되는 공급되는 주택 중에서 분양가가 인근의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에는요. 그냥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최대 10년까지 뭐 실거주의 의무가 있거든요. 투기과열지구 아닌 데는 최대 8년까지도 있고 거래가 둔화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은 아직도 투기과열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의 경우에 조합 설립이 된 이후에 거래 제한도 있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인가요? 거래 제한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거래를 못하게 하는 되게 악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분상제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거래를 살리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분상제는 없는 게 맞습니다. 가격을 제한하거나 거주 요건을 제한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건요. 사실은 아까 그 안중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경제 시스템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시스템의 실질적인 가치를 좀 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런 정부의 노력들 그리고 이런 또 분상제로서 가격도 경쟁하려는 노력들, 가격으로 경쟁력을 올리려는 노력들, 그다음에 사업 활성화에 퇴로를
통로를 찾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구축 시장이 어렵지만은 신축에 대한 부분으로 또 선점하려고 하는 노후주택 도시의 어떤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혼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특히 이런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심히 하는 어떤 단지들은요, 아마 선도주자가 될 거예요. 거기에 오래된 지역에 신축이 들어오는 거, 이거는 나중에 되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문제가 또 되는 게 리모델링도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리모델링도 시기적으로 지금 안 좋지만은 이 리모델링도 앞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송파나 뭐 강남 쪽에서도 이미 성공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점점 퍼질 거고, 아마 이제 부산 최초로 리모델링이 되면은 이런 해운대 같은 경우도 상록도 가격의 약진들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마무리를 짓고요.